조금 길어서 생략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19년부터 꾸준히 번호님의 방송을 봐온 22살 엘렛입니다. 몇 년 됐죠? 6년? 와, 오래됐네. 6년? 아니구나. 5년 됐군요. 그때 10대였을 텐데 이렇게 우리 방송 오래됐군요. 22살 엘렛입니다. 그림을 그린 지는 9년이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번호님의 방송을 봐오며 피드백 메일을 드리고 싶었으나 다른 분들만큼 완전 프로 지망이 아니어서 사연 메일이라도 보내드립니다. 요약을 해드리자면 현재 대학교 3학년 디지털 미디어학과와 미대 디자인과를 복수 전공 중이며 그림을 취미로만 그리고 있습니다. 내년에 1년 휴학하는데 휴학한다고 하시네요. 체크 한번 해보고 휴학하는데 빡세게 그림 공부를 하고 프로 일러레를 준비할지 원래 계획대로 디자이너로 취직할지 고민입니다. 앞에 정해놓은 거 아니에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게임 팬아트를 그리며 그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가 되고 싶었으나 입시 미술을 하기 싫어서 디자인 고등학교 시각디자인과로 진학했습니다. 디자인 고등학교군요. 그 당시에는 일러스트레이터와 관련된 학과가 시각디자인과로 알려져 있었고 대학을 가지 않을 거면 관심 분야의 특성화 고등학교로 진학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특성화 고등학교 치고는 커트라인이 높은 편이어서 학과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고 학교 생활도 열심히 했습니다. 3년 내내 전교 1등을 했었는데 좀 많이 힘들긴 했지만 누구나 하지 못하는 경험을 했으니 후회되지는 않네요.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가 되고 싶었으면 그림 공부를 좀 더 치밀하게 했어야 했는데 중3 때부터 고3 때까지 3학년 동안 일러스트 학원 온라인 수업을 수강하긴 했습니다. 선생님은 정말 좋은 분이셨지만 또 나오셔. 좋은 선생님인 건 상관없습니다. 성격이 좋은 거겠죠. 이거 여기서 좋은 분이라는 건. 거의 리터칭 방식으로 수업하셔서 제 실력은 3년 한 만큼 늘지 않았어요. 뭐 열심히 안 해서 리터칭 방식이어서 이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열심히 안 해서 어려서 그렇겠죠. 그리고 쭉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프로 일러스트레이터가 될 거라는 확신이 생기지 않아 디자이너로 진로를 잡고 취직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밑줄 그어보고 그러다 고등학교 3학년 때 모션 그래픽, UX, UI 등을 디자인하면서 디지털 콘텐츠 쪽으로 더 공부하고 싶어서 대학교에 진학했습니다. 지금은 본 전공에서 코딩과 디자인을 배우고 있고 미대 쪽 디자인과를 복수 전공하며 게임 제작, 모션 그래픽 제작, 웹사이트 제작 등을 하고 있다고 해주셨습니다. 성인 된 이후에 독학을 하고 계시다고 하고 그림을 그만두지 않고 취미로라도 계속 그려야겠다고 느낀 시점이 그림 AI가 나올 때였어요. AI가 저보다 잘 그리긴 하지만 결과보다는 그리는 과정이 즐겁기 때문에 제가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취미로 그림을 그리기로 했지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두 가지 자아가 부딪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조금만 더 하면 프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그만두기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다 비슷한 생각들이죠. 보시는 분들. 솔직히 디자이너보다는 일러스트레이터가 되고 싶습니다. 원래 하고 싶었던 일이 그림을 그리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뭐 여러모로 시간이 없어서 포트폴리오 쌓기에는 무리다라고 해주셨고 그리고 휴학을 하셨는데 하지만 내년에 1년 휴학을 하게 됩니다. 원래 계획은 디자인 인턴을 지원해서 회사를 1년 동안 다니고 스펙을 쌓는 건데 최근에는 휴학 기간 동안 부족한 부분을 공부하고 포포를 쌓아서 프로 일러스트레이터가 되고자 하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취미로 그림을 그리기로 했다. 근데 일러스트가 되고 싶다. 근데 취미로 그림을 그리기로 했다. 근데 일러스트레이터가 되고 싶다.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자아분열입니까 이거는? 뭐죠? 무슨 얘기입니까? 정리를 좀 해주세요. 외주를 받는다면 웹소설 표지 또는 뭐 게임 캐릭터 아무튼 뭐 그런 걸 받고 싶다고 하시고
자퇴도 아주 가끔 고민을 했지만 아직 배우고 싶은 게 남아있어서 졸업은 하려고 한다. 뭐 그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림 한번 보시고 뭐 이런 그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셨어요. 뭐 9년 그리셨다고 하니까 그래도 꽤 오래 그리셨고, 지금 글만 보면 뭐가 나오냐면 어, 결정장애죠. 뭐 결정장애입니다. 결정장애. 거봐, 지금도 말씀하시는 거 보면 보이죠. 일러스트레이터가 될 거다 하고 확실히 결정한 게 아니다. 그럼 안 될 거다라고 결정한 겁니까? 그럼 뭐 결정은 안 된 거잖아요, 지금 아예. 근데 제가 볼 땐 그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닌 것 같거든요. 지난번에 이야기 드렸었죠. 세상에는 여러 가지 직업들이 있고 그 직업에는 시작점과 천장이 있다. 어떤 직업은 시작점이 낮은 대신 천정도 낮고, 어떤 직업은 시작점이 높은 대신 천정도 높다. 그리고 어떤 직업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 직업도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다만 중요한 거는 뭐 어떤 직업을 선택하시던 자기가 하는 만큼의 대우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결정장애가 오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과거에는 없었던 단어예요. 이게 언제 생겼냐면 한 10년, 15년 전쯤에 이제 생긴 것 같아요. 15년 된 것 같습니다. 그 전을 한번 봅시다. 15년 전. 대략적으로 2010년대 정도네요. 그죠? 이쯤부터 생긴 것 같아요. 그럼 이쯤부터 인터넷 주류 문화의 주류가 됐었던 1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까지를 생각해 보면은, 자, 이 이전 세대를 보면은 뭐가 있냐면 엘리트 문화가 있어요. 엘리트 문화. 우리가 지금 굉장히 많은 허영심에 차 있죠. 허영심에 차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지금 비교 많이 하고 1등이 돼야 되고 뭐 1등만 기억하는 세상, 그러면서 옛날에 개그맨이 한번 했었잖아요. 그런 것부터 해서 우리의 의식이 변해가는 게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엘리트 문화가 뭐냐면 너도 나도 다 내 자식을 엘리트로 키우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유행했던 게 뭐냐면 지금 엘렌님은 조금 나이가 어린데 지금 한 20대 중후반 이상 되신 분들은 후반 이상 되신 분들은 그걸 경험하셨을 거예요. 어릴 때 막 4살, 5살짜리가 그 영어 학원 다니는 거. 조기 교육 세대입니다. 조기 교육 세대. 애가 말 떼면 그냥 학원 보낸 거야, 이제. 한국말보다 영어를 먼저 가르쳐야 된다. 그래야 발음이 뭐 혀에 밴다. 막 그러면서 영어부터 해가지고 한 7살 되면 하루 종일 이제 학원 뺑뺑이 돌리는 문화가 이제 시작한 겁니다. 허영 문화가 여기서 시작을 했어요, 사실. 그러면서 1등만 기억하는 세상. 그러면서 나오고 이제 막 외제차 탄 이제 허세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막 이제 드라마 주인공들이, 남자 주인공들이 부자로 나오면서 이제 가난한 여자 주인공을 이제 좋아하게 되는 신데렐라 스토리. 이런 남자 주인공들 꼭 비싼 그 이태리 장인이 한 땀 한 땀 뭐 추리닝부터 해가지고 오픈카를 타고 나와서 뭐 너 나랑 살래 죽을래 뭐 이런 대사를 치면서 뭐 그런 문화들이 막 하기 시작하는 태동이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그게 이제 얼마 전에 티크를 찍었던 거고요. 그럼 이게 결정장애랑 무슨 상관이냐? 상관이 있죠.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이를 낳았어. 그럼 아이를 엘리트로 키워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최대한 빠른 속도로 가야 됩니다. 성인이 되기 전에 이 아이를 천재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최대한 빠른 속도로 효율을 따져서 갑니다. 효율.
효율. 이게 가장 키워드예요. 여러분 게임하면 어때요? 게임할 때. 게임할 때 이게 한국인 특징이 진짜 잘 나와요. 한국인만큼 공략에 민감한 사람들이 없어요. 가장 단기간에 가장 강력한 캐릭터를 가장 효율적으로 빠르게 키워야 되거든. 전 세계에서 한국인만큼 이걸 많이 하는 사람들이 없대요. 이미 이거에 익숙한 거지 우리가. 그래갖고 이 아이를 가장 효율적으로 키우려면은 이렇게 갈 수가 없어요. 무조건 다이렉트로 일자로 가야 돼. 하나도 오차 없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빠들이, 엄마들이 아이를 키울 때 하루 일과를 그냥 짜줘요. 그리고 평생의 그 루트들을 짜줍니다. 어릴 때부터 너는 이렇게 공부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 그럼 몇 살 때는 뭘 해야 되고 어느 학교를 가야 되고 어느 회사를 가면 돼라고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나오게 돼요. 이거는 뭐 집안의 분위기나 기대치에 따라서 변동은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우리가 그 증상이 굉장히 심하다라는 걸 뜻합니다. 그럼 이 아이는 성장하면서 뭘 하냐면 선택이란 걸 할 경험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 학습이란 걸 할 때는 늘 얘기하잖아요. 스트레스가 따라줘야 됩니다. 스트레스. 인터넷에서 봤던 얘기예요. 뭐냐면 A가 B한테 말합니다. 야, 저기 옆 동네에 있는 숲에 갔더니 엄청 맛있는 과일이 진짜 너무너무 맛있는 과일이 막 한가득 나 있어. 근데 그 숲에 가면은 식인곰이 살아. 라고 말하면 우리는 그 숲에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부정기억을 기억하게끔 우리 뇌는 설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부정기억을. 그래서 행동교정은 2차 성징기부터는 무조건 부정기억이 우선시 되는 겁니다. 1차 성징기 때는 당근이 먼저 먹힌다고 해요. 제가 여러분 가르치려고 이거 다 공부했었어. 1차 성징기까지는 당근이 먼저라고 해요. 그래서 애기들 할 때는 이제 당근을 주면서 교육을 시켜라 라고 합니다. 조금 더 우리보다 지능이 좀 낮은 강아지나 고양이 가르칠 때도 뭐 비슷하죠. 고양이 잘 훈련 안 되지만. 근데 이제 2차 성징기부터는 부정기억이 커요. 왜냐하면 생존의 문제가 걸리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부정기억을 선택해서 배우게 됩니다. A, B, C 군이 있어. 선택지가. 근데 C를 선택했더니 부정적이야. 부정적인 결과물이 나오게 돼요. 아, 그럼 이거 하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이 C를 선택했을 때 나오는 부정적 결과에 대해서 승복하고 인정하고 교정해 나가는 과정들을 배웠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못 배운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지금 커가지고 결정장애란 말이 인터넷에서 쓰면서 유행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거의 다 비슷한 환경입니다. 다 비슷비슷하니까 나는 아닌데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비슷합니다. 사실 결정 잘 못하시죠. 그래서 잘못된 선택 후에 그 결과를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교정하고 피드백해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우리는 그걸 안 하고 엄마한테 선생님한테 뭐가 맞아요 물어보고 그 다음에 출발하는 거. 이거는 100% 오라라고 출발하는 거. 우리는 그걸 배워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랑 공생하는 강아지 같은 겁니다. 사람이 시키면 자 물어 하면 물고 앉아 하면 앉고 그러면 이제 먹을 게 나오니까 모르는 사람 오면 짖고 그러면 이제 먹을 게 나오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교육을 받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예 학습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스스로는 이 상황에 대한 학습이. 그럼 이런 증상이 생기는 거예요. 결정에 대한 기능이 안 되는 거예요. 기능이 아예 없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성인이 되고 나서 바꾸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 그냥 평생 갖고 사세요.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어느 정도의 교정은 되겠지만 그 성장기 때 갖춰져서 뇌가 굳어지는 것들은 죽을 때까지 잘 안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결정할 줄 모르시는 거예요. 평생 아마 흔들리실 겁니다. 그러다가 뭐 지금 제가 뭐 그림 그리세요? 아니면 뭐 그림 포기하세요? 뭐 필요 없어요. 이미 성장기 과정에서 22살이면 이미 뇌는 딱 닫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무슨 말을 하든 뭔 일을 하든 그냥 계속 후회할 거예요. 결국엔. 그나마 어떤 조언이나 데이터가 쌓이면 그나마 조금은 뭔가 해볼 수 있겠지만 기본 베이스는 지금 자아분열이 이미 일어나고 있다. 두 가지 A와 B와 자아가 저는 그림을 취미로 할 거예요 정해놓고 하지만 저는 취업으로도 하고 싶어요 라고 부딪히는 이 두 가지를 계속
자아분열하듯이 머릿속에 담아두고 있는 상황인 거죠. 뭐 방금 말했듯이 막 극약 처분 같은 건 없습니다. 그냥 두드러 맞으세요. 앞으로 나이 들면서 두드러 맞으시고 나이 한 30, 40 되시면 조금씩 그래도 밥벌이는 하실 겁니다. 안정적으로 두드러 맞으셔야 됩니다. 많이 사회에 나가서 많이 맞으시면 그 두드러 맞는 것들이 스트레스가 돼서 정신적으로 이제 행동 교정이 일어나거든요. 다시 그렇게 되실 거고, 뭐 선생님은 리터칭 방식을 이유로 되셨지만 어려서 열심히 안 했을 거예요. 그냥 봐도 그렇고. 그래도 결론적으로 지금 실력은 전에 봤던 디우님 다들 기억나시죠? 디우님 보러 오셨나요? 디우님하고 비슷비슷합니다. 그때 뭐 방송 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디우님이 어떤 상황인지. 비슷하고요. 나이대도 비슷하죠. 사실 내용도 비슷하죠. 다 똑같은 생각하고 있는 거야. 대학 가가지고 비슷한 환경에서 그 안에 갇혀가지고, 그리고 1년 휴학을 하셔가지고 여기 있네요. 1년 휴학을 하셔가지고 또 자아분열 일어나고 있어요. 디자인 인터넷 지원해서 회사 1년 동안 다니고 스펙을 쌓겠다. 근데 포포를 쌓아서 프로 일러스트레이터가 되고 싶다 하고 또 이제 분열이 일어나고 있죠. 1년 내는 죽어도 취업 못하시고요. 못한다기보단 안 된다에 가깝죠. 안 된다. 하면 안 된다에 가깝죠. 그거는 디오님 방송 때하고 똑같습니다. 내용이 진짜 비슷비슷해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냥 원래 정한 게 회사를 가는 것이, 디자인 쪽으로 회사를 가는 것이 그래도 뭔가 그림쟁이로서 가능성을 보고 있으신 게 아니냐, 완전히 상반된 얘기는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글 쓴 걸 잘 보면요, 제가 이 일을 하루 이틀 합니까? 엘렌님만 지금 5년째 방송 보내요. 저 방송 몇 년 하는지 아세요? 수업을 몇 년 했는데. 보면 알아요. 지금 두 개가 계속 막 자아분열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이도저도 아니고. 그래서 아무튼 1년 내에는 못하세요. 해도 안 되고. 이거는 이제 뒤에 인형님이라고 할게요. 인형님 얘기를 들으셔도 똑같습니다. 인형님이 오늘 하이라이트예요. 별 얘기 다 나올 겁니다, 진짜. 그렇게 될 거고, 나머지 얘기들은 사실 정말 디우님하고 비슷합니다, 지금. 그냥 애기가 세상 물정 모르고 꿈만 꾸고 있는 느낌이라. 근데 이 얘기는 해드리고 싶어요. 본인이 그림 못할 것 같아서 디자인 같다고 하는데 디자인은 만만하세요, 그러면? 전공을 하셨어도 아까 말했던 이거거든요, 결국. 디자인이 천정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어요, 시각 디자인 쪽으로. 근데 아마 지금 우리가 하는 그림보다는 시작점은 조금 낮을 걸로 보여요. 왜냐면 저도 관련된 분들을 좀 많이 봤어서 낮을 걸로 보여지는데 결국에 대우는 똑같다니까요. 여기까지 올라오면 이때하고 이게 그림이고 이게 디자인이라고 한다면 여기까지 올라오면 그게 그거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뭐 긴 얘기보다는 뭐 그런 거를 이야기 드리고 싶고, 뭐 해본 적도 없이 당연히 선택을 못하죠. 선택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번에도 선택을 제대로 안 할 거고 막 어거지로 끌려가면서 결국 이 내용은 제가 장담하는데 이 내용은 결정돼도 결국엔 어거지로, 그러니까 막 나이 차가지고 막 어떤 부모님에 따라서 막 상황에 따라서 갑자기 막 일어난 일들에 따라서 그냥 수동적으로 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선택한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학습을 또 못하겠죠. 그리고 그 다음 선택지, 큰 인생의 선택지가 왔을 때 또 흔들릴 겁니다. 결국 그거에 멀리 못 보는 거. 계속 고민만 하고. 고민이 아니죠, 정확히는. 기능이 없으신 거예요. 선택에 대한 기능 자체가. 그 기능을 애초에 남들이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1년 내에는 뭐 회사 다니는 거, 그러니까 이제 그림 쪽으로 회사를 다니거나 뭐 외주를 받거나 하는 것들은 좀 생각 내려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이것도 포기 못하겠고 저것도 포기 못하겠고 이렇게 끌려갈 거예요. 이 상황에. 끌려갈 거고 끌려가다가 점점 이제 두드려 맞을 일들이 생길 거예요. 내가 수동적으로 판단했다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제 나이가 30대 중반, 후반, 40대 넘어가면서 이제 조금씩 배워 가시게 될 건데, 그때는 이제 늦는 겁니다. 사실 늦는 거고, 그때 가서는 뭐 그림이 아닌 다른 선택을 하실 때 조금 더 현명한 판단을 하시기를 빌게요. 자, 그래도 뭐 좋은 결과로 있길 바라고,